안녕하세요. 닐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을 해본 적이 없다. 내 코딩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라는 정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일부분은 코딩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제품을 만들든 코딩을 하든 어떤 언어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근데 사실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에 딸려 있는 종속물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이전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쪽은 이제 OS 플랫폼들인데,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언어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언어는 C나 C++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엑스윈도우,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C++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macOS 또는 OS 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C 라든지 또는 요즘에 스위프트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플랫폼이 그 운영체제 위에 또 다른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단넷과 자바가 있는데, 이 단넷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이제 플랫폼이었었는데 지금은 리눅스에서도 설치했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자바와 이제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넷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CLS 스펙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단넷이라는 플랫폼 특이하게도 모든 언어를 다 단넷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C++이라든지 또는 C샵이라든지 등등의 언어들이 이 단넷 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언어들은 그 단넷이 정의하고 있는 공통 언어의 스펙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료형이라든지 함수 호출 스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맞춰서 이 단넷 위에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CLS에 맞춰져 있는, 이 스펙에 맞춰져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C샵인데요. C샵을 이용해서 단넷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뭐 그럼 C샵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자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자바 언어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안드로이드라든지 또 iOS, 타이젠 같은 이제 요즘 모바일이라든지 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바라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코틀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iOS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메인 언어인데요.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인텔하고 삼성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운영체제죠. 안드로이드라고 한 녀석의 아성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삼성에서 가전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쓰고 있는 운영체제죠. 그때 사용될 수 있는 메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그리고 요즘 또 핫하죠. HTML5라고 해서 웹 기반의 또는 브라우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노드.js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다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되겠네요. 자, 좋아요. 저는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열해 봤는데,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는지 먼저 선택하는 게 그게 우선이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제가 어떤 플랫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어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이 일치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내가 쉽고 재미있는 플랫폼 또는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좀 어렵더라도 이미 경험이 있어서 익숙하면 그것도 또 쉬운 거니까 익숙한 것만큼 쉬운 게 없죠. 이제 그걸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한켠에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이왕에 공부할 것, 가능하면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의 생각이 항상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취업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다 또는 이럴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언어나 아무 플랫폼이나 하셔도 그 기본적인 그 몸에 밴 능력들은 나중에 결국은 발휘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쉽고 재밌는 거 또는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왕에 하는 거 만약에 취업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플랫폼과 언어로 와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게 적은 쪽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쪽이 될까요? 예, 이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좀 적어지고 있죠. 이쪽은 아무래도 그 저장용 또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쪽은 뭘까요? 네, 그쪽은 이제 소비용이죠. 이 소비용이라고 하는 플랫폼만 가지고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상 요즘에는 업무용과 저장용이 또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저장용, 그 다음에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도 이쪽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언어가 되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웹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우리는 옛날에는 그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때는 플랫폼마다 또는 특정 언어마다 이제 통신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각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뭔가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하면은 웹 기반으로 전송하고 웹 기반으로 뭔가를 나누고 이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웹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은 거의 모두 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응용 레벨의 그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 클라이언트 쪽,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그리고 웹 기반에 사용되고 있는 그 서버 쪽, 예를 들어 백엔드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이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쪽을 보시면은 이 모바일과 그 다음에 웹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선택을 해라. 어떤 게 더 많이 사용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도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웹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럼 백엔드 쪽을 보시면은 백엔드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기술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지금 뭐 파이썬을 이용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기타 등등 PHP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백엔드 기술 중에서 단넷을 이용한 부분, 자바를 이용한 부분, 노드.js를 이용하는 부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언어를 좀 기준으로 해서 다 찾아봅니다. 직업군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지 보니까 잡코리아에서는 단연 자바가 1등이었고요. 그리고 인크루트에서도 자바가 1등이었어요. 물론 2, 3, 4위 등등은 약간 순위 변동이 있었지만 모든 채용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1등은 자바였고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논외로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과 언어는 자바가 될 것 같고요. 자, 백엔드에서 저희가 자바를 이용하거나 또는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백엔드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단에 놓고요. 언어 두 개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자바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백엔드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녀석이냐, 가장 인기가 정말 많은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서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서도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그렇진 않죠, 절대. 자바는 이제 40%대를 밑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압도적이죠. 왜 자바가 압도적입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그 자바가 압도적인 그 나라의 형국을 보면은 국가 주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대부분 자바가 제일 앞서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태국이나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자바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기업 주도형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서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웹 개발에서 백엔드에서는 PHP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파이썬이나 C#, .NET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바하고 .NET 같은 경우는 만약 두 개만 비교해라라고 하면은 결코 이제 자바가 .NET을 이기는 형국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자바가 올킬이죠. 그 교육도 국비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도 거의 국가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 국가주도 교육에서는 거의 자바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가 이제 그렇게 교육받아서 나오고 또 그걸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또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입문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둘 중에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쉽고 재밌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기본기를 좀 닦는 걸 먼저 해서 취업과 상관없이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C++를 선택해서 자바를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그 언어적으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유도가 높다는 거는 어떤 가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건가?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이드가 많이 들어간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 잘라버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현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자바의 특징을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간결성이에요. 누가 작성해도 대부분 그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좋은데 얘도 인터프리트 기반의 언어다 보니까 그 실행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 실행 환경을 갖고 있어서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또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실행 환경이 도와주는 게 있다 보니까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환경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로우 레벨하게 C++를 가지고 좀 시작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가라는 건 아니라 언어적으로만 배우시고 얘네들은 다 C++를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언어적으로 얘를 배웠다고 하면은 얘 거의 80%는 배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이 거의 80%를 배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난 그냥 재밌는 게 좋아. 나는 지금 빨리 뭔가 보여지는 게 좋아라고 하면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정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은 얘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밑에다가 댓글 달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